네, 안홍나 씨도 들어오셨네요. 네, 타티아나 씨, 안홍나 씨, 다오이 씨, 오, 그레이스 씨 어디 있어? 어서오세요, 안홍나 씨.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힘드시네. 네네. 아이고, 그래서 수술은 잘 됐어요, 형님? 네네. 꽤 음, 오래 된 정도는 기다리셨어요. 야, 순서 때문에 네, 약간 신장을 없어서 음, 8년 정도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우리 힘들으셨어요. 다행이네요. 8년 기다려서 신장을 얻게 돼서. 네. 음. 그렇구나. 기증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아이고. 어, 그레이스 씨는 애기 보느라고 늘 아, 빨리 바쁘세요. 네, 바쁘세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나오이 씨와 타티아나 씨는 좀 여유가 있는데 안홍나 씨와 그레이스 씨는 한참 바쁠 때예요. 그죠? 네, 바쁠 때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아,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 왜 바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 아이들이 방학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죠. 아, 너무 슬퍼요.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잠깐만. 이거 없어졌네. 잠시만요. 교재를 준비할게요. 네, 그레이스 씨도 들어왔네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자, 우리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못했는데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배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여기 나오이 씨 한번 더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 타티아나 씨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아, 네. 안녕하세요. 시대이사입니다. 거기 이삿집 센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이 어디세요? 마포구에서 동작구로 이사하려고요. 모르지는 않아요. 짐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혼자 살아서 짐을 많지 않아요. 풀옵션이라서 가구도 거의 없고요. 혹시 원하시는 요일이 있으세요? 다음 주는 금, 이렇게 예약 가능합니다. 날짜는 다 괜찮은데요. 시간이 오후 3시 이후면 좋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말에 기사님이 한 번 또 연락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자, 한 대명 되니까 20만 원인가요? 혹시 짐이 생각보다 많거나 큰 가구가 있으면 비용이 주가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니까 20만 원이에요. 학생이니까. 학생이 이사를 할 때는 뭐 20만 원. 지금은 더 비싸죠.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집이요. 보통 집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아빠, 엄마, 아이들, 뭐, 요런 집 있잖아요. 이런 집이 이사를 가려면은 얼마가 드느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죠. 이 정도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이 집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공부해 봤고요. 그다음에 요걸 공부할 거예요.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아, 그런데 여러분 다 책이 있어요? 지금 책? 찰떡 한국어? 나오이 씨 받았나요? 책? 네. 아, 네네. 책 받으셨고, 네, 타티아나 씨 있으시고, 네. 책에 보면 맨 앞에 부분 있죠? 맨 앞에 부분에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월세, 전세, 매매, 이렇게 있는데, 매매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it's mine. 요거를 자가라고 얘기해요. 자가. 내 집이야. 자가.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렌트하는 거죠. 렌트. 빌리는 겁니다. 빌리다. 빌리다. 요거는 only 보증금.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월세는 보증금 플러스 매달 월세. 매달 월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사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내고 집이나 방을 계약한 다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매달, 그래서 월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달 정해진 돈을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보증금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한국에만 있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사는 것입니다. 전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금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이야기가 있다. 네, 요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임준. 저는 임준이에요. 이러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면 안 돼요. 이거 한국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이 사람이 죽는데요. 여러분 그 데스노트 알죠? 데스노트. 데스노트처럼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어? 이상한 믿음이죠. 이상한 생각. 미신이 있다. 미신이 있는데 요런 미신을 어 이사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이 손이 뭐냐면 손이 나쁜 기운이요. 나쁜 귀신. 고스트. 고스트가 있어요. 고스트. 고스트가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는 손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사하면 안 되는 날. 이사하면 안 되는 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손 없는 날 결혼을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한국은 아직도 이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삿짐 센터 가격이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지냐?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사하면 200만 원, 내일 이사하면 250만 원. 근데 난 둘 다 시간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하겠어요? 둘 다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싼 거 하겠죠? 싼 거. 근데 어떤 한국 사람들은 내일 합니다. 내일 해요. 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한국에서는 이사,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나쁜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을 고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도 이게 중요해요. 요즘도 이사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더 비쌉니다.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하니 이사하는 날을 고를 때 참고하면 좋겠죠. 이사하는 날을 고를 때 참고하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상관없으니까 제일 싼 날, 나쁜 귀신이 있는 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짜잔! 여기도 길고요. 여기 4번. 여기도 길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수영 씨, 이사 잘 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푸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엉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일단 집을 구하고, 집 구하기. 집 구하기. 어디에서 했어? 부동산에서 했죠.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이게 1, 2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했죠.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사한 후에 이제 어 그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한국 사람,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체류지 변경신고죠. 체류지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사하면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는 알려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전입했어요. 내가 이제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류지를 stay, 체류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죠. 체류하다, 머무르다. 바꿨습니다. stay 하는 곳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자, 봅시다. 푸엉 씨 이사 잘했어요? 네, 덕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유빈 씨가 도와줬어요? 아니요,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는데,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나오이 씨, 어, 여행 잘 갔다 왔어요? 그러면, 네, 덕분에요. 네, 선생님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홍나 씨, 형님 수술 잘 됐어요? 아, 네, 덕분에요. 이렇게. 저는 형님 수술 잘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습관이다, 습관.
습관 플러스 예의. 그냥 한국인들의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No problem.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투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겠네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하고 나면 머무르다. 요거 봅시다. 머무르다. 머무르다. 살다죠, 살다. 살다. live. 그다음에 여기는 stay. 이런 뜻이 되겠죠.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는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되나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갔는데 요즘은 더 간단해졌죠. 옛날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갔는데 요즘 가까운 곳,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갈게요. 이런 뜻이야. 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준 씨가 어 임준 씨 이 책 아주 좋아요. 이 책 읽어보세요. 그래요? 시간이 될 때 읽어볼게요. 이 책 시간이 될 때 읽어볼게요. 무슨 뜻이야? 안 읽을게요. 이런 뜻이잖아. 어,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그래서 유빈 씨가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당장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가야 돼요. 14일 안에.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100만 원. 무섭죠? 그런데 푸엉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에요. 저 안 잊어버려요. 진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푸엉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이렇게 right now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법은 이런 것들이 있죠. 집들이. 이따가 집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사를 했어. 짜잔. 이사를 했어요. 이삿짐을 날라줘. 이삿짐. 짐을 이렇게 날랐습니다. 짐을 나르고 정리를 했죠. 짐을 나르다. 정리를 하다. 정리하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사를 한 날은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 이사한 날. 이사한 날. 이사한 날. 이사한 날.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새 집이라는 게 이사 온 집이죠. 이사 온 집. 새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다. 초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들이라고 하죠. 집들이. 집들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새 집에 여기 이제 호스트가 있겠죠. 집주인. 집주인이 이제 뭐를 준비한다? 짜잔,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죠. 음식, 술, 음료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손님들은 그냥 오냐?
아니죠. 선물을 가지고 와요.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느냐? 휴지, 휴지, 그 다음에 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많이 많이 세제와 휴지를 가지고 온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죠? 이게 어떻게? 이 휴지가 풀리다. 풀리다. 이렇게 휴지가 풀리다잖아요. 근데 이 풀리다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문제가 풀리다. 모든 문제가 all of your problem 어, solved. 이런 느낌이죠. 자, 해결되다. 문제가 해결되다.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 뭐 그게 육아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제. 세제를 봅시다. 세제는 빨래할 때 빨래 세제. 아니, 빨래할 때는 세탁 세제라고 하고요. 세탁 세제.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는 주방 세제라고 얘기합니다. 주방 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짜잔 물에다가 물 물에다가 아유 물에다가 세제를 넣었어. 세제를 넣었어요. 세제를 넣었어. 세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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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죠. 이거 이거 뭐야? 버블 이렇게 쓰나? 버블 이거 한국어로 거품이라고 해요. 거품. 어? 근데 이게 엄청 커지죠. 이렇게 커진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을 벌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는 거야.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부자 되세요. 네. 우리 타티아나 씨, 나오이 씨,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제를 사주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좋아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집들이 그리고 전입신고 방금 얘기했고요. 체류주 변경 신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끝 됐어요. 뭐뭐 을겸 뭐뭐 을겸은 큰일 났어요. 이 시간이 많이 모자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뭐뭐 을겸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다 왜 가요? 책을 읽으러 가요. 책을 읽으러 책을 읽으러 그 다음에 어 숙제래요. 숙제를 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때 두 가지 목적을 가잖아요. 목적이 두 개네. 목적 곱하기 두 개. 이럴 때 책 읽을 겸 숙제를 할 겸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할 겸. 그때 요게 을을이 도로 바뀌는 거죠. 도. 자, 보면 책도 읽을 겸 숙제도 할 겸 도서관에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요. 한국에 가요. 왜 한국에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를 만나다. 친구도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한국에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를 여기 써볼게요. 책도 읽을 겸 숙제도 할 겸 도서관에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요. 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책도 읽고.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앞에 있는 을겸은요. 앞에 있는 을겸은, 고로 바꿔도 돼요. 여기도 친구도 만날 겸,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숙제도 할 겸, 도서관에 가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할 겸, 한국에 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왜 가요? 노래방에 가요. 뭐가요? 노래하러 가죠. 노래도 할 겸 노래도 하고 다 괜찮아요. 스트레스도 풀다 풀 겸 노래방에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영장에 왜 가요? 수영장에 가요. 수영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요. 할 겸 수영장에 가요. 저 하나만 더 봅시다. 커피숍에 왜 가요? 커피숍. 아, 커피숍은 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래요. 카페라고 해야 된대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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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왜 카페에 가? 커피도 커피도 마실 겸, 여기 숙제도 할 겸, 일도 할 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잘 들으세요. 노래방에 노래하러 가요. 너무 당연해요. 그죠?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걸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냥 어디 가요?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 아, 이건 당연하잖아.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네. 수영장에 가요. 당연히 수영장에는 수영하러 가겠죠.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다이어트도 할 겸 수영장에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카페 왜 가요? 커피 파는 곳이 카페죠. 커피 말하지 않아요. 숙제도 할 겸 카페에 가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머무르다, 머무, 데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근처 읽어보시고요. 주민센터. 요거는요, 혹시 모르니까 주민센터하고 요거랑 행정복지센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복지센터. 이내, 안에 주시고요. 벌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나기도 하고, 집들이도 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아직 안 해본 안홍나 씨하고 그레이스 씨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나 씨와 그레이스 씨. 시작! 후엉 씨 이사 잘 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 신고는 하셨어요? 전 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푸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 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엉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나오이 씨와 타티아나 씨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타티아나 씨, 그다음에 여기는 나오이 씨. 시작. 배운 씨 이사 잘 했어요? 마이크. 마이크요, 마이크.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 정리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배운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정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옮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비yon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이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듣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푸엉 씨, 이사 잘 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푸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펑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부엉씨 이사 잘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뭐요? 집들이 좋아요.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부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센터. 제? 주민, 체류, 아, 주- 체류지? 변경 신고. 영, 요거요. 아,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알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저 이게 좀 신경 쓰이는데. 머무르는 곳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좋아요. 주민센터. 주민,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안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있네. 저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페널티, 뭐요? 벌금, 좋아요.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롱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네. 당장 가서 하세요.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바로 당장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요. 뻥씨 이사 잘했어요. 네, 덕분에요. 요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덕분에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아팠어요. 목소리가 아팠죠. 이렇게 됐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목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임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네, 덕분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준 씨가 생각을 할 때, 아, 덕분이 아니에요. 학생 덕분이 아니에요. 학생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덕분에요 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푸엉씨 이사 잘했어요? 네, 덕분에요. 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 내가 이사한 것을 알고 있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오이 씨한테 제가 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네, 덕분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안홍너 씨한테 형님은 신장 회복하고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덕분에요. 하는 것은 선생님 기억하고 있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네, 덕분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회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들이죠, 집들이. 집들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정씨, 이사한 뒤로 계속 바쁜가 봐요. 정신없어 보여요. 바쁘다, 정신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집만 구하면 다른 건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빈 씨 덕분에 체류지 변경 신고까지 다 해서 이제 급한 건 거의 끝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내주세요. 내일 저녁이요? 마침 내일 저녁은 한가해요. 그런데 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집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 해주세요. 아, 난 또 뭐라고 내일 집들이 하는군요. 네, 초대한 친구들이 다 오면 6명쯤 될 것 같은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사했으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짜장면은 보통 이사하는 날 먹어요. 집들이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무거나는 정말 어려운데. 유빈 씨가 좀 선택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아주 약간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피자를 아주 아주 좋아한답니다. 참고하세요. 큰 도움이 되었네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집 주소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하다라는 건요. 바쁘다의 반대죠. 바쁘다, 바쁘다, 정신없다, 정신없다.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정신없다. 시간이 많다. 여유 있다. 이거를요. 바쁘다의 반대로 한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가하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참고하다. 요거는 여러분들 사전, 뭐 딕셔너리나 구글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참고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부할 때도 많이 쓰고요. 네. 자, 같이 가봅시다. 뻥씨, 이사한 후에 계속 바쁜가 봐요. 정신없어 보여요. 네, 이것저것 하느라고 똑같은 말이죠. 정신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집만 구하면 다른 건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어려워요. 이런 의미죠. 다른 것도 어렵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유빈 씨 덕분에 체류지 변경 신고까지 다 해서 이제 급한 건 거의 끝났어요. 여기 덕분에는 진짜 덕분에죠. 진짜 진짜 덕분에. 네. 유빈 씨 때문에 진짜 덕분에.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내주세요. 어, 내일 저녁이요? 마침 내일 저녁은 한가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 여유 있다. 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집 구경해요. 맛있는 음식 먹어요. 술 한잔해요. 이게 다 집들이죠. 집들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집들이에 와주세요. 라고 해서, 에이, 난 또 뭐라고, 내일 집들이 하는군요. 네, 초대한 친구들이 다 오면 6명쯤 될 것 같은데, 6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사했으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짜장면은 보통 이사하는 날 먹고요. 집들이 때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정말 어려워요. 그죠? 아, 그렇구나. 아무거나는 정말 어려운데.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 데이트. 자기야, 뭐 먹고 싶어? 남자가 물어보죠. 남자가. 자기야,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그러면 남자는 생각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큰일 났다. 아무거나 뭐 먹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빈 씨가 좀 선택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아주 약간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피자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참고하세요. 큰 도움이 되었네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집 주소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여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스테이트, 에셋, 뭐 이런 뜻이죠. 집, 건물, 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다시 부동산 에셋, 재산이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부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동은 무부예요.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나 건물이나 땅은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간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간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원래 이름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요거요? 요거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것들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데 요거를 짧게 줄여서 보통 사람들이 짧게 줄여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줄여서 부동산에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가요. 부동산을 계약하러 부동산에 가요. 라는 말도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집을 알아보러, 건물을 알아보러, 땅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가요. 라고 말합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이게 부동산이고, 요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거든요와 거든요. 이게 뭐냐면, 봐봐요. 거든요 하고 거든요 하고 달라요. 달라요. 자,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할게요. 이건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 선생님, 제가 오늘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가 스키장에 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요. 가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여행을 가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선생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네. 어, 예를 들어서, 어, 숙제락 씨, 왜 숙제 안 했어요? 라고 했는데, 요즘 바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바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임주 씨, 숙제 안 했죠? 숙제 안 했죠, 또? 그러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기분이 나쁠 때 하는 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든요는
앞에서 말한 내용의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할 때 거듭요를 사용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끝을 내려서 거듭요라고 할 때는 끝을 올려서 거든요? 라고 할 때는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서 거든요라는 표현을 들어보았나요? 어떤 경우에 끝을 올려서 말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기분이 나쁠 때 끝을 올려서 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끝을 올려서 말하면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끝을 내려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요. 임준 씨, 지금 어디 가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준 씨 오늘 늦게 왔죠? 그러면 9시에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임준 씨 보고서 다 썼어요? 다 썼거든요. 다 써서 부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짜증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짜증날 때. 그다음에 이유를 얘기할 땐 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언제 거든요? 라고 사용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오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